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오후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확연히 다른 온도차에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추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두꺼운 옷이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정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바닷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 당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수능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대학생이 경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 계획도 밝혔는데 경주시 의회에서는 현실성 없는 행정이란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정례회를 앞두고 내놓은 조례안과 주요 사업은 18건. 이 중에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금 조례안을 두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적어도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 저는 한 100만 원 좀 줘야 학생들이 일로 안 옮기겠나. 경주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정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입지원금을 한 20만 원 정도, 1년에 20만 원이잖아요. 한 학기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얘네들이 전입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전입하겠다라는 학생이 한 16%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10몇 년 동안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의 고유의 이 로고를 버리고 우리가 통합했는데 따라와요? 경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브랜드의 효과가 있다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 매몰 비용이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의원들은 또 농어촌 민박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어떤 걸 시설 개선해 줄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럼 조례부터 해놓고 규칙이 어떤다든지 다음에 별도로 하자. 한편 경주시 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재판부가 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와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 측과 산업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해 12,0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을 투자자와 연결시켜주는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 행사가 어제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50여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하얼빈에서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지역 기업인 나인랩스와 소니스트 등 4개사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린 9조 6천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한 중앙정부 흐름에 경북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만든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50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지자체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확정한 내년 예산 편성 규모는 9조 6천억 원. 올해보다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면서 11.4%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정 분권 확대로 9천억 원가량 급증한 지방 소비세와 교부세가 세입 증가를 이끌었고 국고 보조금도 올해보다 14%, 4천억 원 이상 더 반영됐습니다. 특히 성과가 떨어지거나 일몰 기간이 끝난 사업들을 과감히 드러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추가 확보한 점도 눈에 띕니다. 농업기술원의 중복 사업을 농정부로 일부 이관하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다른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좀 했습니다. 세출 면에선 복지 사업에 올해보다 14%가 늘어난 3조 2천억 원이 배정됐고 관광 예산도 15% 이상 급증하면서 늘어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농업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5.6% 증가에 그쳤고 SOC 예산 증가폭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확장 재정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 집행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1, 4분기부터 지역에 돈이 돌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상반기 추경을 거치면 전국에서 5번째, 영남권에선 부산에 이어 2번째로 10조 원대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상자와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돼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 본인 부담금은 나중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4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울릉도 수험생들이 일찌감치 포항에 도착해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고등학교 3학년생 27명과 인솔교사 6명은 지난 10일 여객선을 타고 포항에 도착해 동해면 청룡회관에서 숙식하며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대입 수능 고사장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기상 악화로 배편이 끊길 것에 대비해 미리 포항에 나와서 시험을 준비하는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영덕군 영해 장터거리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재 복원과 함께 낙후된 거리 재생 사업을 통해 근대 역사 문화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건립된 영해금융조합 건물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막걸리를 만드는 영해 양조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곳곳에 대형 술독이 가득하고 나무로 만든 도정시설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 책상과 철제 금고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100년 전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이 일대 영해 장터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건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물 10곳이 문화재로 등록돼 복원되고 낙후된 거리 재생사업도 추진됩니다. 이곳에서 70평생을 살아온 주민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쭉 가면서 포장을 치고 각지석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전날이 와서 하루 자고 5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번창하던 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굉장히 아주 좀 아쉬움이 많았죠. 영덕군은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190억 원을 들여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를 복원하고 전봇대 지중화 등 경관 개선과 함께 침체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생 사업도 진행합니다. 100년 가까이 지켜온 근대 문화재도 복원을 하고 이제 복원과 동시에 그 활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일정 지역을 아우르는 등록 문화재로 지난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동산 투기와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여성회는 어제 포항시 남구의 미래새마을금고 본점 정문 앞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A씨가 임원에 당선되면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규정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근 울진군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의결된 54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울진 읍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울진경찰서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도 단위는 도끼리, 시군 단위는 시군끼리 순위를 매겨 밝혔는데요. 경북의 살림살이 위치는 어땠을까요? 최부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성적표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분석 결과에서는 빠져있던 지자체의 순위를 전체 공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광역시와 도, 시, 군별 순위로 구분했습니다. 순위나 등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들을 줄 세우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는지 하는 상대적 위치가 지자체 주민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경북도의 재정 상태는 9개 도 단위 가운데 8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재정평가 가중치가 높은 6개 지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체납액 증감은 6위지만 채무 규모나 재정 흑자 규모, 지방 보조금 증감 등 다른 항목은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체 지표의 결과값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시 단위 살림살이도 좋지 않습니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 상주 17위, 안동 21위, 영주 27위를 기록해 일부 지역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구미와 경주, 문경 등 도내 시 단위의 절반이 하위 30%에 머물렀습니다. 군 단위 중에는 칠곡이 전국 꼴찌였고 청송, 청도, 고령 등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과 구형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주차 표지 위변조와 불법 대여 행위 등입니다. 경주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확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재척하거나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채용 비리 일제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와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끝까지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대구 최초의 공동주택, 동인 시형아파트가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곧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기억하자며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길게 뻗은 복도와 나무로 된 현관. 연탄을 나르기 위해 계단 대신 들어선 나선형 경사로. 벗겨지고 녹이 쓴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69년 한강이남 최초의 공동주택으로 지어져 무려 5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동인 시형아파트가 재개발 철거를 앞두고 게스트하우스와 전시 공간으로 문을 엽니다. 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와 그 공간에 깃든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작된 동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사라진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본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거든요. 줄무늬 담벼락과 나선형 오르막을 그대로 찍어낸 탁본부터 오래된 나무 현관을 형상화한 설치 미술과 아파트 구석구석을 담은 흑백 사진까지. 게스트하우스와 별도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동인 아파트를 기록한 작품들도 전시됩니다. 골목 문화가 아주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 특히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삶의 어떤 풍요로움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개발이 되기 전에, 철거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기록을 하고, 특히나 예술적 아카이브로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동인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와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다음 달 4일에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아카이브 전시가 개최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작은 뿌리 파리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정에 맞게 천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흥해읍 딸기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13농가 3헥타르의 딸기 재배 면적에 작은 뿌리 파리의 천적인 뿌리 1위 응애를 살포했으며 뿌리를 튼튼하게 재배할 수 있어 고품질 딸기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작은 뿌리 파리는 토양 해충으로서 애벌레 상태에서 뿌리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탄저병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딸기 농가에서는 주요 해충 중 하나입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경상북도 행사에서 연간 2,000톤의 다진 마늘을 생산하는 의성의 유충근 씨가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딸기 농장의 권영덕 씨와 성주 표고버섯 농장의 김진석 씨는 경북 농업 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로 농업인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 날짜의 숫자 1이 4개가 겹치는 모양이 길쭉한 떡 모양을 연상시켜 2006년부터 가래떡 데이로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확연히 다른 온도차에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추웠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두꺼운 옷이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정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 당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수능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